때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앞서 있으니까 우리가 벤치마킹을 당하죠. 자, 어쨌든 진공청소기에 대한 관련 기존에 나와 있는 도면, 뭐 원인 분석, 뭐 실제 제품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하다가 보면 어떤 상황이 딱 발생되느냐 하면 모순이 딱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초고진공인, 고진공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진공이 되면 어떻습니까? 딱 붙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붙는 문제를 없애려면 저진공이 돼야 됩니다. 그럼 필요한 게 뭡니까? 고진공으로 만들어야 되고 저진공으로 만들어야 되죠. 이런 상황을 모순이라 합니다. 알트슐러가 추리지에서 출발하는 것은 모순을 바로 여기서 출발하죠. 근데 추리지를 안 배운 사람은 야, 이 문제가 모순 문제잖아. 아니 세상에 고진공이기도 하고 진공이 아니기도 한 게 어디 있냐. 이런 해결책은 절대로 없어. 우리 사장이 무식하니까 이런 모순 문제를 지금 풀으라고 하는 거다. 야, 세상에 초고진공이기도 하고 진공이 아닌 게 어디냐. 이런 건 절대로 없어. 이런 연구는 아예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절충해. 뭐냐? 초고진공도 아니고 저진공도 아닌 적당한 중간값을 택하는 거죠. 그걸 절충이라고 합니다. 절충. 이 트리즈를 만든 알트슐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의 발명가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발명들의 한 90% 정도는 사실상 이 절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 딱 발생되면 그 모순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절충해서 해야 된다. 트리즈는요, 이런 모순을, 없는 모순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그 모순을 100% 돌파합니다. 그런데 트리즈 이전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트리즈 이전에서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모순이 딱 발생되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을 딱 만나는 겁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제 자신이 그랬고 제가 지금까지 500회 이상 교육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럼 더 이상 나갈 여지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게 바로 기존 창의성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창의적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야, 그러면 왜 트리즈냐? 조금 전에 그 장벽을 트리즈가 정확하게 돌파한다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돌파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완벽하게요. 완벽하게 초고진공이고 완벽하게 진공이 아닙니다. 초저진공입니다.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만족하는 해결책을 가져간다는 거죠. 자, 그럼 트리즈는 뭐냐? 제가 이제 트리즈라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트리즈는 영어로 이렇게, 영어로 트리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트리즈는 영어가 아니고 러시아어입니다. 러시아. 제가 러시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테오리아, 레센냐 뭐 이렇게 읽는답니다. 제가 읽을지도 모르고요. 영어로는 팁스 이렇게.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뭐 요 정도인데 우리 한국 트리즈 협회에서는 요걸 창의적 문제 해결 이론 이렇게 번역하자. 발명 문제 해결 이론 이렇게 되는데 발명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썩 좀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 러시아에서 우리가 말하는 발명이라는 개념이 창의라는 개념하고 포함하는 의미로 러시아 사람들은 쓰고 있답니다. 실제로. 실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의적 문제 해결 이론을 트리즈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트리즈는 누가 만드느냐? 트리즈는요, 이 알트슐러라는 분이 만들었죠.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떤 공통적인 원리들이 있을 거다. 왜 창의성에 대해서는 가르칠 수 없다는 거냐? 왜 창의성에 대해서 타고났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그게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평생을 바쳐서 이 사람이 특허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뭐 몇백만 건의 특허를 분석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몇십만 건의 특허를 집중적으로 했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어쨌든 특허를 열심히 분석해서 만들어내온 것이 바로 트리즈입니다. 그리고 트리즈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이 평생을 바쳐서 특허를 조사해 보니까 그 안에 모순이라는 게 있더라. 있는데 아까 그 벽을 느끼는 그런 모순. 그 벽을 느끼는 모순이 있는 것을 정면으로 완벽하게 그 벽을 이렇게 통과한, 그걸 돌파한 해결책들은 세계적인 발명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던진 메시지는 지금 현재 우리 산업에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모순이 있다면 트리즈를 알기 전에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잖아요. 트리즈를 가지고 그 문제를, 그 모순을 풀면 어떠한 말입니까? 특허에 의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혁신적인 결과들이 나온다라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던지는데 그 후세들이 이제 그걸 해보죠. 해보니까 그 사람의 말이 맞다는 게 증명됐죠. 그러면서 지금 국내, 특히 우리 한국이요, 트리즈의 적용 부분에서는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앞서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한국이 다 뒤져 있는 식스 시그마나 뭐 다 우리가 받아들인 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리즈에 관한 하는 트리즈의 원론 부분은 러시아에서 나왔지만 트리즈가 실제 기업체에서 실용화라는 식으로 꽃이 피는 데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한국에서 트리즈 관련 발표를 하면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저는 트리즈 시장은 앞으로 한국에서 트리즈가 나왔다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강의도 영문으로 하면 전 세계를 향해서 트리즈 비즈니스가 열린다고 봅니다. 자, 트리즈라는 게 기존 트리즈는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200개가 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툴이요. 근데 이 모순을 해결하면 혁신이 일어난다는데, 문제는 내 문제에서 어떻게 모순을 찾을 건지를 아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내용이 트리즈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툴이 무려 200개나 되는데, 크게 나눠도 10몇 개인데, 그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 어느 놈의 툴이 제일 유용할 건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서 제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좀 쉽게 모순을 찾고 또 10시간 이내의 교육으로 트리즈를 실제 쓰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게 실용 트리즈고, 제가 지금 5강, 6강, 지금부터 뒤쪽으로 해나갈 2강부터 해나갈 모든 내용은 이 실용 트리즈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트리즈의 많은 단계들을 3단계, 6단계 정도로 나누어가지고 대부분은 3단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트리즈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툴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실제 만드는 이 실용 트리즈라는 것을 주로 이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트리즈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을 정의하고 그 문제의 방향을 향해서 한